자, 34차 시 과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둘 다 원리합계에 관련된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 풀어보면은 매월 초에 10만 원씩 적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 이율 체크하면서 풀게요. 10만 원씩 적립하고요. 월 이율 2%, 그리고 1개월마다 복리로 적립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물어본 건 2년 후에 대해서 물어봤으니, 즉 월이율이니까 개월수로 표시를 할게요. 24개월 후네요. 24개월 후에 내가 이걸 찾았을 때 내 적립금이 얼마나 되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표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1개월 초, 즉 제가 10만원 제일 처음 적립할 때, 그리고 1개월 말 제일 처음 적립한 금액이 이자가 붙었을 때, 그 다음 2개월 초에 나는 다시 적립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 2개월 말에도 이자가 붙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다 보면은 어느새 24개월 초가 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24개월 말이 되면서 내가 여태까지 쌓아놨던 적립금을 한 번에 빼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생각해보면은 1개월 초에 일단 나는 처음 10만원을 적립했습니다. 그 다음 1개월 말이 되면 20만원은 2%의 이율이 붙어서 10 곱하기 1 플러스 0.02니까 1.02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2개월 초가 되면 나는 또 10만원을 적립합니다. 2개월 말이 되면은 1개월 초에 적립했던 10만원은 10 곱하기 1.02라는 돈에 1.02가 한 번 더 곱해진 제곱으로 될 겁니다. 이 이유는 복리로 이자가 붙는다 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찬가지 2개월 초에 넣었던 돈 10만원에 대해서도 10 곱하기 1.02 이자가 2% 붙을 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자는 붙어 나갈 거고요. 그러면은 제가 1개월 초에 넣었던 10만원이라는 돈은 24개월 말이 되었을 때 10 곱하기 1.02에 24제곱이 되겠다. 이 규칙은요. 뭐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앞에서 어떤 식으로 붙어왔는지 이 숫자들의 규칙성을 연관짓다 보면은 24개월이 됐을 때 지수에 어떤 수가 들어가야 되는지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2개월 초에 넣었던 돈은 24개월 말이 됐을 때 10 곱하기 1.02에 23제곱이 될 거고요. 24개월 초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때 저는 또 10만원을 적립할 겁니다. 24개월 말이 됐을 때 이 24개월 초에 적립한 10만원은 2%의 이자가 붙은 상태 10 곱하기 1.02가 될 거예요. 근데 이때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총 적립한 금액은 1개월 초, 2개월 초, 24개월 초 하면서 24번 10만원을 적립한 240만원이 되겠지만 그에 대한 원금만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합친, 이자까지 합친 원리 합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원리 합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 더해야겠어요. 10 곱하기 1.02 더하기 10 곱하기 1.02의 제곱 더하기 쭉 더해서 어디까지? 10 곱하기 1.02의 24제곱까지. 이렇게 더할 수 있겠다. 근데 각 항별로 생각해보면 초항은 10 곱하기 1.0이고 공비는 1.02인 등비수열의 합과 같겠다. 그래서 공식에 그대로 적용해보면 1.02 빼기 1분의 초항 10 곱하기 1.02 거기에 곱하기 공비 1.02의 아래 n제곱이었죠. 근데 항의 개수 1.02 1제곱부터 24제곱까지니까 항의 개수 24개 거기에 마이너스 1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분모는 0.0이니까 100분의 2고요. 분자는 10 곱하기 1.02 곱하기 10 곱하기 100분의 102 곱하기 1.02의 24제곱은 1.61이니까 빼면은 0.61, 즉 100분의 61이 되겠다. 계산해보면은 약분 되고요.
약분되고요. 51 약분되고요. 즉 10분의 51 곱하기 61이 돼서 51, 61 곱하면은 51, 6, 30 그러면은 311만 1000원이 되겠다. 311.1인데 단위가 만이니까 311만 1000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이자 월이율로부터도 어마어마하게 돈이 불어나네요. 자, 1번 문제는 이렇게 끝납니다. 자, 2번 문제 보면요. 동호는 월이율 2%로, 여기도 2%네요. 1개월마다 복리로 계산되는 적금에 매월 초 5만원씩 납입한다고 했습니다. 매월 5만원씩 모아서 255만원짜리 노트북을 사겠대요. 그럼 내가 총 모아야 되는 돈은 255만원이 될 때까지 모아야겠어요. 어쨌든 월이율 2%고요. 복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몇 개월 뒤에 노트북을 살 수 있냐? 이걸 물어봤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원리합계를 계산해서 5만원씩, 5만원씩, 5만원씩 이렇게 쭉쭉 넣었을 때 몇 년 후에 이 전체 원리합계가 255만원을 넘어가냐를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넘어가는 순간 나는 돈을 빼고 노트북을 사면 되니까요. 그래서 원리합계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1개월 초 그리고 1개월 말 2개월 초 2개월 말 이런 식으로 해서 n개월 말까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개월 초에 5만원을 넣을 거예요. 1개월 말에는 5만원에 2% 이자가 붙은 5 곱하기 1.02가 곱해질 겁니다. 그 다음 2개월 말이 되면 마찬가지 5 곱하기 1.02의 제곱 불어날 거고요. 이 상태로 쭉 따라가다 보면은 n개월 말에 처음 넣었던 5만원은 5 곱하기 1.02의 n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2개월 초에 난 또 5만원을 넣을 거고요. 이 5만원은 2개월 말이 되었을 때 5 곱하기 1.02 마찬가지 규칙을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은 n개월 말에는 5 곱하기 1.02의 n-1제곱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n개월 초에 마찬가지 5만원을 또 넣었을 거고 이 5만원은 5 곱하기 1.02 이렇게 불어나 있겠다. 즉 내가 n개월이 지났을 때 가질 수 있는 금액, 총액은 즉 원리 합계는 초항은 5 곱하기 1.02 그리고 공비는 1.02를 갖는 등비 수열의 합과 같아지니 식은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위에 1.02 위에 들어가야 되는 지수 자리의 숫자는 총 n개의 항이니까 n이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이 값이 255보다 많아야 내가 돈을 빼서 노트북을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걸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앞에 있는 거는 100분의 2분의 5 곱하기 100분의 102 곱하기 1.02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요. 계산해보면은 약분 그리고 51 곱하기 5니까 255 곱하기 1.02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값이 255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라고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양변에 약분해 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1.02의 n제곱이 2 이상이면 되겠다 라는 건 압니다. 이때 n값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 하고 위에를 봤는데 단 로그 2는 0.301이고 그리고 로그 1.02는 0.0086이다. 저 조건을 먼저 읽었다면은 아 로그를 문제풀이 과정에 써야겠구나 라는 힌트를 얻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얻어진 부등식에 양변에 로그를 취하게 되면은 n 로그 1.02가 크거나 같아야 하는데 로그 2보다 커야 하죠.
그러면 n은 로그 1.02 분의 로그 2니까 0.0086 분의 0.301, 즉 86분의 3010이 3010이 될 겁니다. 나눗셈을 해봅시다. 3010 나누기 86 하면은 84, 32, 83 그러면은 36, 18에 38에 24, 25, 258 빼면은 4, 2, 3, 10 맞죠? 그러면 35가 나오겠네요. 자, n은 35 이상일 때 내 모아놓은 돈의 원리합계가 255만 원을 넘어간다. 즉, 나는 35개월을 모으게 됐을 때 비로소 노트북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2번 문제도 해결될 거고요. 3번 문제부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열의 합 시그마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3번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가 7이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가 9입니다. 다음 시기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시그마 성질 그대로 이용해서 합과 차는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다 했어요. 즉 앞에 있는 식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AK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BK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3AK, 2BK 이렇게 상수배, 실수배가 된 거는 앞으로 빼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값은 3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빼기 2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나는 시그마 AK와 BK 값은 알아요. 즉, 이 값은 3 곱하기 7 마이너스 2 곱하기 9가 되고 7, 3, 21 빼기 2, 9, 18 계산하면은 3이 나오겠다. 마찬가지 2번도 풀 수 있겠습니다. 2번도 같은 방식으로 전개를 하면은 4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2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이 값은 계산하면은 4 곱하기 7 플러스 2 곱하기 9 플러스 3이라고 쓰면은 안 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3이 아니라 3 곱하기 3이라는 항이 10번 더해진 거다. 3 곱하기 10까지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28 더하기 9이 18 더하기 3 곱하기 10, 30 다 계산하게 되면은 76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상수 하나만 시그마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반드시 주의하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 잘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했길 바래요. 자, 4번입니다. 식이 조금 시그마 안에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겁먹지 말고 풀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라 했습니다. 곱셈 공식 생각하면은 AK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1 이 값이 55다. 근데 시그마 성질 다시 한번 떠올리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제곱 더하기 2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즉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제곱 더하기 2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더하기 10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조건 K는 1부터 10까지 곱셈 공식 생각하면은 AK제곱 빼기 1이 될 거예요. 정확히는 1제곱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이 값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으로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1부터 10까지 AK제곱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 곱하기 10이니까요. 이 값은 25가 될 거고요. 따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이 35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얻은 값을 그대로 위에 대입해주면 35 더하기 2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더하기 12 55가 된다. 따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이거의 2배는 10이 될 거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는 5가 되겠다. 근데 나한테 구하라 한 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에 더하기 3이요. 즉 답은 8이다. 여기에 3을 더해서.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 실수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까지 깔끔하게 써보면은 따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3은 8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요. 자, 이 문제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요. 만약에 if 문제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3 한데 괄호가 이렇게 묶여 있었다 라고 할 때는 달라집니다. 이때는 주의해야 해요. 이때는 어떻게 풀어야 하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 이렇게 바꿔서 5 더하기 3 곱하기 10이 돼서 35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괄호가 묶여져 있지 않고 이런 괄호가 없었어요. 이 괄호가 없는 채로 그냥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다 더하고 거기에 3 더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표현의 부분 항상 주의하면서 시그마 문제 풀길 바래요. 자, 함수 gx가 주어졌는데 두 개의 값만 줬어요. 그리고 밑에 나한테 무슨 복잡한 식을 줬어. 이거를 풀어보래요. 그러면은 시그마 뜻 그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시그마 k는 1이 아니라 2부터네요. 2부터 15까지 gk 이렇게 나왔어요. 이 시그마의 의미는 2부터 15까지 각각의 정수들을 k에 대입한 값들의 합입니다. 합이에요. 그래서 합쳐보면은 이 값은 의미하는 게 g2 플러스 g3 플러스 쭉 더해서 g14 플러스 g15까지 다 더한 값이네요. 그리고 거기서 빠지는 수 시그마 k는 0부터 13까지 g에 k 플러스 1이요. 그러면은 k에 0이 들어갔을 때 값은 g1, 거기에 k에 1이 들어갔을 때는 2, k에 2가 들어갔을 때는 3 해서 쭉 더한 다음에 어디까지? k가 12가 되면은 g13, k가 13이 됐을 때 g14 이렇게 나옵니다. 위에서 아래를 빼라고 했네요. 문제에서.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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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사라지면서 결국 남는 게 G15 마이너스 G1이다. G15의 값은 30이라 했고요. G1의 값은 7이라 했네요.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숫자는 23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34차 시 과제에 대한 풀이였고요. 오늘은 지난번 했던 시그마 내용에 이어서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에 대해 다뤄보고 그 이외에 시그마 뒤에 어떠한 항들이 붙을 때, 어떠한 수열이 붙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등차 등비 이외에 다른 수열의 합을 구하라 라고 할 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이제 수업 들으러 가면 되겠습니다.